귀가 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문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와 대박. 자, 백성한테만 악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위에서 보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돈이라는 건 누구한테도 영향을 줘요. 권세가 높고 귀한 사람들. 귀족들이나 양반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거. 고려시대니까 이거는 뭐 양반 아니겠죠? 그 문에도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뭐 한대요? 벼슬을 팔아오는. 매간매직을 한대. 돈이면 살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지배층에게도 지금도 타락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B, C, D 풀고 갈게요. B는 속은 네모지만 겉은 둥근 모양의 공방의 원만한 인간관계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원만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디 아파요? 원만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원만한 게 아니야. 이중적인 거야. 이중적인 속성. 그렇지. C 볼게요. C. 돈으로 인해 생기는 폐단을 말하고 있다. 맞죠? D. 돈을 이용하여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속물적 태도를 드러낸다. 괜찮죠? 답은 2번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에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하는 태도, 즉 사귐의 기준. 사귐의 기준. 인물을 대할 때도 어질고 불초함을 묻지 않고, 어질고 불초는 뭐냐면 불초한 불초소자 이런 말 들어봤죠?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못나고 어리석은 걸 불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진 사람인가, 못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는 걸 따지지 않고 뭐야? 얘의 기준은 뭐야? 사귐의 기준은? 돈 그렇지. 돈 뭐야? 사귐의 기준도 시정사람이라도 시정잡배 들어보죠. 시정잡배 처음 들어요? 자, 옛날에는 정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했어요. 그래서 시정잡배가 뭐냐면 시장 통해서 장사하는 그런 잡스러운 무리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니까 돈만 있으면 이런 시정하는 시정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지면 다 함께 사귀고 통했다는 거예요. 속명의상을 갖고 있다는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가치관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면 뭐 이게 어때서 그죠? 시장 장사 돈만 많이 벌면 좋지. 현대적 자본주의 가치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때로는 혹 거리의 악소년, 자 불량 소년, 여러분과는 거리가 뭐죠? 바둑두기와 투전을 얼마나 건전해, 그치? 바둑두기. 투전은 뭐예요? 노름이에요, 노름. 도박입니다, 도박. 도박도 뭘 가지고 하는 거니? 쌀을 뭐 10가마 가지고 사진 않을 거 아니니? 화폐 유통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잘 됐었죠. 소를 끌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화폐 유통 덕분에 이제 또 활성화됐겠죠. 자본 연락을 좋아하므로 그때 사람이 말했다. 자, 여기 2부입니다. 공방의 말 한마디면 무게가 황금 100금만 하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돈의 위력이죠. 돈의 힘. 돈의 힘이 강하다는 건 그 시대가 물질 만능이 되고 있는. 자, 원죄가 위에 오르자 공우라는 인물, 자 인물 등장합니다. 인물, 자 인물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 인물이 이 주인공에 대해서 우호적인가 비판적인가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공우는 중국 한나라 때 어떤 천녀만 벼슬아치야. 그럼 당연히 부정적이니 긍정적이겠니?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니 부정적으로 생각하겠니? 청녀만 벼슬아치면 모르겠어?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부정적으로. 그죠? 방이 오랫동안 근무를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낱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를 다 빈궁하고요. 더구나 뇌물이 낭자하고 청탁을 버젓이 행하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공방의 부정적 요소들을 지금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죠. 대체로 봐서 지고, 짐을 지고 또 타면 재물을 타고 그러면 도둑에 이르게 된다. 재물을 탐하는 관리가 있으면 그 주변에 도둑과 같은 무리가 몰려든다. 자, 그를 면직시키고 욕심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집정자는 정권을 잡은 자, 공량의 학으로 진출한 이가 있어. 자, 공량의 학이라는 건 공량, 곡식이죠, 곡식. 식량.
농사에 대한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군자가 부족하여 군사상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장차 변책을 세우려 하니 변방을 맞는 정책을 세우려 하니 방이 이를 미워하여 드디어 그 말을 모으니 위에서 그 사림을 들어 방이 드디어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인물에 대한 자 상황에 따른 반응 주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해서 어떤 공방의 행적, 공방의 행적을 쭉 얘기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비판적이죠? 네,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글의 주제의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러한 돈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속성을 경계하는 그런 게 주제 아니겠어요? 그럼 주제가 밑에 게 만나볼게요. 선생님 말을 만나봅시다. 자,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니 여기? 재물을 탐하는 거에 대한 경계, 돈을 폐해에 대한 경고 정확하죠? 네, 이런 상황에 대한 이런 반응을 보시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방이라는 것은 겉은 둥글고 속은 네모난 외양을 가지고 있는 돈을 의인하고 있는 거고 이중적인 성격을 지님을 알게 된다. 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자, 문제 빨리 풀어볼게요. 자, 1번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 푸셨죠? 1번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나요? 제시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인물, 공방은 성질이 더럽고 염치가 없다. 대놓고 말했잖아요. 그죠? 자, 돈을 의인하여까지는 맞아요. 근데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느냐? 그럴 리가요. 돈을 의인하였다는 것 자체가 우의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이 틀려서 답 2번입니다. 대상에 대한 글쓴이 부정적 시각이 잘 나타나 있나요? 맞죠? 계세 증인 경계하는 거야. 세상을 경계하고 징계하는 거야. 징벌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교훈적 성격. 맞죠? 공방의 가계나 생애를 전기적 구성 일대기. 맞죠? 이때 전기적 구성 한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가 이 가운데 기자가 기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기이할 기자를 쓰면 비현실적이죠. 기억나시죠? 막 날아다니고 막 축지법 쓰고. 맞아요? 갑자기 막 우리 지난 시간에 전설 배울 때 나왔던 거잖아요. 꿈속에서 아들을 묻었는데 막 돌비름 나고 이거 다 비현실적이죠. 그때 전기는 기이할 기자를 씁니다. 자, 2번 볼게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신이 말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방위 죽자 그 남은 무리들은 다시 남송에 쓰여졌어요. 오와 남송에 다시 쓰였대. 집정한 권신들에게 똑같네. 정당한 사람들을 모함했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앉았네. 그치?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저 명명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명명하다는 것은 약간 모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되게 애매하다. 만일 원제가 일찍부터 공우가 한 말을 받아들여 이를 일조는 하루아침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싹 없애버렸다면 이와 같은 후환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에 폐단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나 대체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믿었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서 긍정적 판단이에요? 부정적 판단이에요? 부정적이죠. 완전히. 그때 완전 없앴어야 되는데 망했네. 1번 태호 얘기 들어볼까요? 태호가 뭐래요? 공방의 일생을 통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자. 주제의식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를 모른다는 내용 나오나요? 아니죠. 공방의 흥망을 통해서. 자, 가장 적절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걸 느끼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요. 선생님 진짜 흥망성쇠를 통해서 허무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돼요. 가장입니다. 가장. 얘가 말하고 싶은 거. 그 다음 끝부분에 공방의 입장은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죠. 전혀. 4번 정우. 작가는 궁극적으로 말썽의 원인이 돈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네. 이걸 마지막에 드러내고 있는 거 보니까. 맞죠? 서희가 있네. 서희 나오네. 충신의 말이 비담아 듣지 않아 후한의 원인을 제공한 임금을 비판하고 있어. 이런 거 페이크란 말이야. 이런 거 걸리지 말라고. 선생님 근데 이거 맞지 않아요? 근데 아니 정우가 확실히 아닌 건 알겠는데 얘도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뭐 이런다? 국어의 특징이야. 원래 가장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알겠죠? 특히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이라고 넣었다는 건 나도 알아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알아. 이것도 될 수도 있어. 근데
가장이라는 말을 시험 문제에 넣었다. 이거는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가장 밀접한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페이크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이거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찔리면 가장이라는 말을 항상 넣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공방에 대한 설명.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다. 맞죠? 고가속이 다르고 처세술이 뛰어나다. 맞아요. 이익만 보고 참다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렇다고 했죠? 사람 사이인데 편견심이 대인관계가 좁다. 이런 거 이제 좋지. 부정적 기술이니까 넘어가기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리지 않고 사귄다 그랬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편견이 없어 지금. 그치?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입니다. 용사보다 장사를 중시하니 나라가 위태롭다. 맞죠? 자, 5번의 마지막. 2는 아까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매우 큰 위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괜찮죠? 네. 자, 딱 3분만 쉴게요.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3분 쉬면서. 네? 바로 복순서. 네, 아니요, 복순전